태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영서 지역에는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반면 영동 지역에는 비교적 선선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투입과 같은 월급제 농업인 제도까지 도입됐지만 인력난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했습니다. 양국은 안대리 헬기 부대 창설에 따른 주민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군 헬기 소음 측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측정 방식 신뢰성 논란이 일면서 또 다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통일부 장관상을 수상한 원주시민연대 이선경 대표를 직격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부터 양구 지역의 헬기 부대 창설이 추진되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반발해 왔었는데요.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헬기 소음 측정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측정 방식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군과 주민들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굉음과 바람을 일으키며 헬기가 비행을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주고받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소음 측정기는 80데시벨을 훌쩍 넘어섭니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는 90대까지도 나오고 80대 후반대가 주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매일 운항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러한 소음 노출 주민들이 노출을 받을 경우에는 건강상에 좀 피해가 좀 있지 않겠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양구 헬기부대 창설에 따른 주민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는 헬기 소음 측정입니다. 오는 17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는 측정은 중형급인 수리온 헬기 등 군헬기 6대가 오전과 오후, 야간에 걸쳐 비행하고 인근 26개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법적 소음 기준은 65데시벨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곳 양구읍에서는 군 헬기가 뜨고 내릴 때 80데시벨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생활환경 기준을 훌쩍 넘는 측정치지만 이마저도 주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보다 더 높은 고도로 비행하고 군이 유리한 쪽으로 노선 등을 변경해 주민 피해 정도가 축소된다는 이유입니다. 높이에서 떠서 돌아다니고 병력 몇 나와요? 80데시벨? 더 높이 떠서 이 정도만 나오게.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믿음이 하나도 안 가요. 이런 거 우리 주민들은 더 성질만 나. 군은 헬기부대 운행 예정에 맞춰 측정하고 있고 이후에도 이 노선과 높이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 헬기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등도 약속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부대가 오기 전에 항공을 했을 때는 500m로 돌았습니다. 500m. 근데 저희는 돌 때 800m로 돌고 비행장을 지날 때 착륙을 제외한 비행장 훈련상 비행장을 지날 때는 400m로. 하지만 지난 1958년 군 임시비행장이 들어선 후 수십 년이 넘도록 소음과 진동 등 군 헬기로 인한 불안과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은 중형 헬기 18대를 갖춘 헬기대대 창설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50년 넘게 60년 동안 이런 피해를 본다는 것은 조금 국방부나 정부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소리 측정, 그다음에 주변 환경 개선 여러 가지가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군과 주민들은 방음벽이 설치되는 오는 7월 2차 소음 측정을 한 후 피해 정도 등을 파악해 추계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태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강원 영서와 영동 지역 날씨 차이가 큽니다. 영서 지역은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는 무더운 초여름 날씨를 기록했고 영동 지역은 선선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왜 이런 날씨가 이어질까요? 신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마을 노인들이 나무근을 아래로 모여듭니다. 농촌 들녘에서는 따가운 햇볕 아래 모내기에 나선 농민들이 구슬땀을 흘립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반갑지 않습니다. 요새 한창 모내기 시즌이라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더워서 작물들도 지금 비가 조금 와야 되는데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되게 더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영동 지역은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하루 종일 불면서 해안변을 찾은 관광객들의 옷차림은 두툼합니다. 긴팔 옷에 점퍼를 덧입어 서늘한 바람을 막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에서는요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우리가 올 때도 그냥 차 속에서 반팔로 왔거든요. 근데 여기 내리니까 아주 서늘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옷들을 다 입었어요. 심지어 스웨터를 입은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소나무 그늘에선 기온이 더 떨어져 쌀쌀한 기운을 느낄 정도입니다. 지난 11일 강릉 낮 최고 기온이 25.4도, 속초 23.5도였습니다. 같은 날 춘천과 영월이 30.7도와 30.5도를 각각 기록해 초여름 무더위 날씨를 보였습니다. 영동과 영서 지역 기온 차이가 큰 이유는 동해상의 고기압 때문입니다. 동해에서 해안 지방으로 불어온 서늘한 바람이 기온이 오르는 것을 막았습니다. 태백산맥을 넘어간 바람은 따뜻한 기온과 함께 영서 지역과 수도권까지 이동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주말에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18일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강원도는 16일 레고랜드가 들어서는 중도 일원의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가 추진하는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는 대지 면적 77,500제곱미터, 연면적 49,950제곱미터 규모이며 회의실과 전시실, 공연장 등을 갖춰 만여 명을 대상으로 국제 행사의 개최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전시 컨벤션 행사가 입고해서 킨텍스와도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된다는 게 그 컨벤션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빠른 속도로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강원도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강원도가 마이스 산업의 큰 발전의 축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도는 국비 등 1,700억 원을 투입해 2023년 완공할 방침이며 특히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가 들어서면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연계해 상당한 지역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농철을 맞은 농촌 지역은 요즘 한 해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농촌 마을마다 일할 사람이 없어 아우성입니다.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고 농업인 월급제까지 도입됐지만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인력난 살태와 대안은 없는지 성기석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농촌 들녘이 연녹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밭 일항마다 어린 작물들이 고개를 내밀었고 이를 돌보는 농부들의 손길도 바빠졌습니다. 저는 지금 봄감자 농사로 유명한 춘천시 서면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밭들에 푸른 감자싹이 보기 좋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민들의 마음이 마냥 편치만은 않다고 합니다. 요즘 한 해 농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농민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걱정은 일손 문제.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게 농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여기 여기야 우리 동네 인구가 한 70명 되지만 한가만 넘은 사람은 5명도 안 돼요. 학생은 없고 다 65세 70세 넘고 그래서 자기 농사 내일 겨우겨우 하고 그런 형편이 힘들죠. 인구 급감에다 고령화 문제가 더해지면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강원도 내 전체 농촌 인구는 17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이후 그 수는 점점 줄어 지난해에는 15만 4천여 명으로 5년 만에 11%가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65세 이상 농민 비중은 4% 높아졌습니다. 전체 농민 숫자는 줄었는데 고령 농민들의 수는 처음과 비슷해 비율은 오히려 높아진 겁니다. 도내 전체 농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농번기 농촌마을에서는 일꾼 구하기 경쟁이 벌어집니다. 일당 7, 8만 원씩에 일할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용역업체는 이미 농촌에선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고 외국인들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몇 해 전 춘천의 한 마을에서는
업체를 통해 일하러 온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 문제로 한밤중 모두 자취를 감춰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20명, 30명 필요할 때는 전화를 하면은 뭐 버스 한 대고 두 대고 오고요. 그다음에 한두 명 필요할 때는 전화하면은 여러 명이 와가지고 한 명, 두 명씩 떨겨주고 가고. 인력 달리는 거야 표현을 못하죠. 사람은 높고 인력 사무소 아니면 요새 손 못 댑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문제를 아예 합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게 바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입니다. 도내 시군이 자매 결혼을 맺고 있는 다른 나라 지자체에서 근로자를 데려오는 제도입니다. 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외국인들의 본국 가족을 단기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손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농가들의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도저히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는 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노동자 없이는 이제 농사 짓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군에서 마침 계절 고용 허가제를 도입을 해서 우리 농촌에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됐던 지난 2016년 도내에서 일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57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는 장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400여 명으로 늘었고요. 2018년에는 첫 해와 비교해 24배나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총 1,500여 명으로 역대 최대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근본 대책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입국에만 많은 비용이 드는데 3개월 일에서는 기대했던 수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영월과 인제군은 이 같은 문제로 페널티까지 받았지만 같은 상황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 그냥 3개월 이자로 들어왔다가 3개월 끝나면 그냥 딴 데로 도망가는 거지. 아니면 아예 그 브로커가 그걸로 데리고 와, 관광비자로 데리고 와서 브로커가 뿌려.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입니다. 1년 농사가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7, 8개월 동안 이어지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최대 고용 횟수는 9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언제쯤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때문에 도내 농업을 보는 시각과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농민 수가 줄고 고령화되는 현실을 받아들이되 그 빈 곳을 어떻게 채울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귀농귀촌은 들어오겠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사실 60 넘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대학을 졸업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이 농업에 대한 또 마인드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산업에 대한 마인드도.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올해부터 농약 살포에 무인 드론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파종과 수확 시기에는 그나마 외지 인력을 동원하지만 작물이 자라나는 시기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찾은 방안입니다. 올해 드론으로 농약 살포를 함으로써 1년에 보통 한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4-5번 농약을 치는데 그걸 드론으로 함으로써 일시에 병이 왔을 때 일시에 거의 다 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령 농민들에게는 유통과 판매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강원도 의회는 조례를 통해 도내 농가들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돕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가들이 택배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강원도가 지원하는 겁니다. 농민들은 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제값에 팔고 배달하는 것은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자는 생각인데 농촌 인력난을 더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우리 농촌은 우리 젊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고 정말 7, 80대인 노인네만 농사를 지시면서 택배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농산물 택배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택배비 건당 2,000원씩 지원을 해서 총 70만 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는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렇다 할 대책을 찾은 지자체도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시기에도 우리의 농촌은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급하고 빠르게 도입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직격 인터뷰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참여와 평화로 가는 길, 바로 원주 시민연대인데요. 이번에 원주 시민연대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이번 원주 시민연대에서 수상 소식이 있어가지고 찾아왔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잠깐 통화 중에 계시는데 제가 직격 인터뷰이기 때문에 훅 찾아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상 받으셨다고요. 통일부 장관 상을 받으셨다는데 이게 어떤 상이고 수상 소감 간단하게 좀 한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통일교육주간의 장관상인데요. 저희가 4년 동안 지역 청소년들한테 평화통일 교육을 찾아가는 학교 방문 수업들을 진행을 해서 그동안은 2만 명의 청소년들이 통일교육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평창올림픽 때 남북공동응원단 사업을 하면서 한반도에 봄을 가져왔고,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한테 우리 사회의 그 좋은 미래를 제시했다, 이런 의미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되게 축하드리는데, 근데 좀 원주 시민연대 하면은 좀 보통 시민분들이 무슨 일을 할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도 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나 그리고 남북의 어떤 평화를 갈구하고 정착시키는 그러한 다양한 일들을 우리 원주 시민연대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하실 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저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만 해주시죠, 짧게. 일단 저희는 이제 우리 지역의 시민과 청소년과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계속 올해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29일 날도 청소년들과 평화와 공존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꿈을 우리가 꾸면서 살 건가, 이거와 관련한 대화 토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인권 박람회나 인권 영화제도 해서 시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는 일, 그리고 인권과 관련한 시민의 권리를 확보하는 그러한 운동도 계획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시는데 이제 시민들의 권리를 찾고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이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평화통일을 또 전쟁 없는 세상을 살기 위한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좀 하고 계시군요. 앞으로도 좀 많이 고생해 주시고요. 예, 더욱더 힘차게 또 원주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주 시민연대는요, 시민 여러분들 누구나 참여하면서 민주적인 절차 그리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 나가고요. 그리고 함께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평화통일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동참 바라겠고요. 예, 지금까지 직격 인터뷰였습니다. 원주시 새마을 부녀회는 16일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한 새마을 반나절 나눔 장터를 개최했습니다. 반나절 나눔 장터는 새마을 부녀 회원들이 1년 동안 모은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행사로 재활용품은 나눠 쓰고 에너지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번 장터에서 모아진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수익금은 이제 복지과에 가서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그 청소년 가장 그 학생들이 크는 과정에서 요거 통장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60만 원 주면 또 시에서도 60만 원을 보태서 통장을 만들어줘요. 그 나중에 20살이 되면 그거를 자기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가 16일 양양군 사면 오색지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하부 정류장 예정지에서 염원제를 지냈습니다. 행사는 참여한 양양구민 300여 명은 설악산 신령에게 케이블카 조기 착공을 고하고 염원 제례를 지내며 케이블카 설치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그동안 갈등으로 대립하던 환경단체와 소통하면서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고 자연을 존중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설악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친환경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케이블카 설치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오색 약수터에서 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와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팽팽하던 홍천군 풍천리 양수발전소 유치가 군 이회의 동의를 얻으면서 찬반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전망입니다. 홍천군은 16일 열린 홍천군의회 제296회 임시회에서 군이 제출한 홍천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 동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유치 의향서를 접수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유치를 놓고 홍천군은 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 성장 동력의 이유로 유치를 추진해왔지만 마을 수몰과 환경 파괴를 주장하던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옥 생산업체인 대일광업이 춘천시 동면에서 운영 중인 권진규 미술관 명칭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권진규 기업사업회는 16일 조각가 권진규 씨 유족 대표인 권경숙 씨가 주식회사 대일광업을 상대로 낸 미술품 처분 및 점유이전 금지 등 가처분을 춘천지방법원 민사 7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으로 대일광업이 지난 2015년 5월 30일 권진규 미술관 설립 합의서에 따라 유족 대표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미술품 700여 점에 대한 처분과 권진규 미술관 명칭 사용도 소송 판결 시점까지 정지됩니다. 권진규 미술관은 2015년 12월 옥 생산업체인 대일광업이 춘천시 동면 월곡리에 운영 중인 옥산과 다라실 미술관 내에 문을 열었습니다. 영월군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전액을 군비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사이 누리과정 아동이며 한 사람당 8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번 사업은 영월군이 지역 내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어린이집이 이 운영비로 아이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5월 17일 우리도 저녁 때이른 초여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볕이 강한 낮 시간 동안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 15도, 원주와 속초 16도, 강릉 18도로 전날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춘천 30도, 홍천 31도, 강릉 27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이번 주까지 계속해 더운 날씨를 보이다가 월요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한 차례 오겠습니다. 다만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월요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 밖의 날들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파도는 잔잔일겠습니다. 다만 해상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전국 날씨입니다. 하늘이 맑기 때문에 자외선을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십 분 만에 피부가 상할 만큼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또 오존 농도도 곳곳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한 공기 흐름까지 느려져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도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계속해서 덥다가 다음 주 월요일쯤에야 전국에 비가 오면서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전남 17도, 충북과 경남 18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과 충남 29도, 경북과 전남 28도 등으로 덥겠습니다.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해상과 서해 남부해상으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